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여진 쌤입니다. 오늘은 응용영문법 강의 챕터 3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adjective clauses with subject relative pronouns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자, 우리 주격관계대명사 subject relative pronoun의 특징은 뭐였나요? 어떤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쵸? 우리 선행사를 대신하고 있다 해서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요. 또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쵸?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 또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관계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즉 관계사절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어떤 역할? 그쵸?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자, 오늘은 관계사절의 한정적 용법, restrictive로 쓰이는 관계사절과 계속적 용법, non-restrictive로 쓰이는 관계사절의 차이에 대해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관계사절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estrictive, 한정적 용법, 그리고 non-restrictive clause, 즉 계속적 용법, 두 관계사절 용법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적 용법, restrictive clause는 정말 말 그대로 선행사를 어떤 특징을 가지는 대상으로 한정 짓기 위한 형용사절이고요. non-restrictive clause, 즉 계속적 용법은 말 그대로 선행사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추가하기 위한 형용사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쵸? 요 관계사 앞에 얘는 컴마가 있고요.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우리 이렇게 컴마가 있는 관계사절을 계속적 용법, non-restrictive clause라고 하고요. 자, 컴마가 없는 형태의 관계사절을 restrictive clause, 즉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I have a father, whose hair is brown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빠가 있는데 내 아빠의 머리는 갈색이야. 우리 아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있는데 우리 아빠에 대한 좀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면 아빠의 머리는 갈색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I have a father whose hair is gree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아빠가 여러 명인 거예요. 자, 갈색 머리 아빠 있고 초록색 머리 아빠 있고 노란색 머리 아빠 있는데 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아빠를 한정 짓는 거야. 자, 요 세 명의 아빠 중에서 나는 지금 녹색 머리를 가진 아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즉, 요 father 선행사를 한정 지어주는 거예요. 녹색 머리를 가진 아빠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한 명인데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여러 명인데 말하고자 하는 아버지를 녹색 머리를 가진 아버지, 이렇게 한정 지어주는 거죠. 자, 이런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에 6가지 측면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punctuation, 즉 우리 어떤 구두점 기호를 쓰는가 한번 봤더니요. restrictive, 한정적 용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컴마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자, non-restrictive, 계속적 용법은요. 쉼표를 찍어주고 이어서 관계사절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행사가 고유대명사일 경우, 우리 고유대명사에는 이름이 있겠죠. 자, restrictive clause는 고유대명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만 고유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 고유대명사는 고유한 명사이기 때문에, 즉 예를 들어서 김여진 같은 이름의 경우 김여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되게 많겠지만 요렇게 생긴 요런 특징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김여진은 고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유한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대명사를 수식할 때는 non-restrictive clause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every, any 등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restrictive clause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부정의 의미, 즉 정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는 어떤 특징을 가진 대상으로 한정 지어주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restrictive밖에 쓸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관계사의 that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restrictive에서는 that을 사용할 수 있지만요. non-restrictive clause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컴마 찍고 non-restrictive clause를 쓰려고 해요. 이때 관계사 that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stacking이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쌓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관계사절을 계속해서 덧붙일 수 있는 경우는 restrictive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우리 어떤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요. 문장 내용을 수식할 수도 있어요. 자, 문장을 수식할 수 있는 관계사절은요. non-restrictive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게 무슨 말인가? 요거는 다음에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각 선생님이 아까 1번부터 6번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I have a father whose hair is gray. 자, 한정적 용법에는 컴마가 없죠. 바로 whose라는 관계사 써줬고요.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컴마를 찍고 whose를 써줬네요. 그쵸? 자, 고유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자, BTS who is famous will be on the show. 자, BTS는 우리 고유대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 용법으로는 써줄 수가 없고요. 이미 BTS는 고유하기 때문에 한정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BTS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는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유명한 BTS가 쇼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 will take anything which is delicious. 맛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져갈게. 자, 무엇이든지 라는 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대명사는 한정을 지어줘야 돼요. 맛있다 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한정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restrictive 밖에 쓰일 수 없고요.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non-restrictive clause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관계사절에서 한정적 용법으로 관계사절이 사용될 때만 that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that을 써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대신에 뭘 써줘야 될까요? My sister? 사람이니까요. 그쵸? who를 써줘야겠죠. who.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개의 관계사절을 이으려고 할 때, 여러 개의 관계사절을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할 때는 restrictive clause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 like the book that has black cover. 나는 일단 책을 좋아하는데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 검은색 표지를 가진 책을 좋아해. 근데 이 또 표지는 어떠냐면 두꺼워. 자, 우리 요 첫 번째 관계사절은 요 명사. 두 번째 관계사절은 cover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로 이렇게 restrictive clause 두 개를 stack, 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은 이렇게 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자, 요 위치가 북을 갖는다, 북을 선행사로 갖는다 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요 두 번째 계속적 관계사절의 위치 얘는 앞의 내용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지 아니면 요 앞에 첫 번째로 나온 명사를 선행사로 갖는지 cover이라는 명사를 선행사로 갖는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non-restrictive clause는 쌓아서 연달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장, 절을 수식해주는 경우에 non-restrictive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she loves Tom 이라는 어떤 하나의 절이 있어요. 그녀가 톰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사실은 되게 쇼킹해, 되게 놀라워 라고 해서 요 문장의 내용 전체, 요 절 내용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restrictive는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컴마를 찍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을 써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he loves Tom, which is really shocking. 그녀가 톰을 좋아하는데 이 사실은 되게 놀라워. 앞의 절의 내용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줄 경우에는 non-restrictive clause를 써줘야 한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restrictive 그리고 non-restrictive clause의 특징, 그에 따라서 이런 6가지 경우에 쓰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책으로 가서요, 책 28쪽의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책으로 가서요, Grammar Focus 2, Adjective Clauses with Subject Relative Pronouns, 주격관계 대명사가 쓰인 형용사절에 대한 내용을 예문과 Language Note,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부터 보면요. Adjective clause. 자, 형용사절. 관계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dependent clause래요. 어디에 의존해야만 쓰일 수 있는 종속되어 있는 subordinate clauses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Not complete sentences and they cannot stand by themselves. 얘네들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장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They must be connected to an independent clause. 얘네들은 무조건 connected to an independent clause. 독립되어 있는 주절에 연결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who라는 관계사가 이끄는 요 절을 우리가 형용사절. 자, athlete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절이라고 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who did extremely well in championship games 얘만 딱 문장으로 쓰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Terry Bradshaw is an athlete 이라는 하나의 주절에 연결되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절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adjective clauses describe, identify, or give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a noun or pronoun in the independent clause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요 관계사절, 형용사절은 선행사인 명사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해주거나 선행사를 한정 지어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예문 다시 한번 가보면 Terry Bradshaw is an athlete. 운동선수인데요. 어떤 운동선수인가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자, who did extremely well in championship games. 선수권 대회에서 매우 잘 경기를 한 운동선수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자, they come after the independent clause or inside it. 자, independent clause의 뒤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에 쏙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independent clause 뒤에 오는 게 되겠죠. 자, 근데요, 우리 마지막 예문, 네 번째 예문을 가보시면요. 여기. 자, athlete. 자, 운동선수. 어떤 운동선수냐면, whose desire to succeed pushes them out of their comfort zone.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comfort zone에서부터 그들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운동선수들. 자, 요 관계사절은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종속절이 independent clause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위치에 다 올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djective clause use relative pronouns as their subject. 자, 이제 형용사절은 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주어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을 connect,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사를 쓰는가를 쓰는 경우는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봤었는데요. who는 사람일 경우에, which는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 that은 사람과 사물에 다 쓰일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여기 괄호에 보시면 that이 slightly less formal, 좀 덜 형식적인 형태의 관계사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자, 우리가 소유격을 나타내주는 대명사를 대신해서 쓰일 경우에 whose를 쓴다 라고 봤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the relative pronoun is the subject of adjective clause.
자, 우리 관계사, 주격관계 대명사는 형용사절에서 주어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주어는 생략을 해줘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Terry Bradshaw is an athlete who he did extremely well in championship games. 자, 우리 he라는 것 대신에 who를 써줬는데요. he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he는 원래 있었던 주어는 지워주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주격관계 대명사인 who만 써주는 게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봤던 restrictive 그리고 non-restrictive 한정적 용법의 관계사절,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쵸? 자, restrictive는 어떤 역할을 한다? Identify the noun which they follow. 자, 선행사를 한정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meaning. 그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관계사절입니다. 자, 근데 non-restrictive 같은 경우에는요. Provide extra information about the noun. 자, 명사에 대한 그냥 부수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이에요. 그리고 얘는 컴마 뒤에 따라 나오는 관계사절이죠. 자, 얘는 그냥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not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meaning.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 do not use the pronoun that in non-restrictive clause. 아까 봤듯이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쓰일 수 없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restrictive는 essential 필수적이고 non-restrictive는 not essential 필수적이지 않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예문이랑 네 번째 예문 너무 기니까 세 번째 예문 볼게요. 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얘는 우리 컴마 없으니까 restrictive가 되겠고요. 얘는 컴마가 있으니까 non-restrictive가 되겠죠. 자, 우리 teams tend to be successful. 어떤 팀은 성공적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공적인 경향이 있는 팀은 한정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팀만이 성공적이냐면 whose players put their teammates first. 그 팀원들이 어떤 운동선수가 팀원들을 우선시하는 팀 같은 경우에만 성공적인 경향이 있다. 모든 팀들이 그런 게 아니라 팀원들을 우선시하는 팀의 경우에만 성공적이다. 라고 성공적인 팀을 한정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필수적인 정보예요. 자, 근데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A clear exception was David Robinson. 자, 데이비드 로빈슨이 되게 명확한 예외의 경우였는데 자, 데이비드 로빈슨에 대한 그냥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제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 데이비드 로빈슨은 어떤 선수냐면 샌 안토니오 스퍼스라는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한 선수야. 그래서 얘는 요 관계사절은 사실 빼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not essential. 얘는 essential. 이렇게 차이가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배운 걸 활용해 봐야겠죠? 옆 페이지 29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Grammar Practice A와 B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A번에서는요. 보면 Combine each set of sentences into one sentence.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래요. With an adjective clause. 자, 형용사절을 사용해서
두 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우리 관계대명사 사용을 해서 관계사절 만들 수 있겠죠. use, who, which, that, and whose plus noun as subjects of the adjective clauses. 자, 우리 요 관계사들을 형용사절의 주어 자리에 위치시켜서 관계사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게 A번이에요. 그쵸? 자, B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나요? 자, 우리 B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read the paragraph about another attribute of winners. Correct the forwarding adjective clause errors 라고 돼 있어요. 자, 14개의 형용사절, 즉 관계사절 상에서 오류를 찾아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요 문단에서 오류를 14개 찾아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지금부터 요 grammar practice A랑 B는 과제로 풀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로 문제를 풀어오시면 다음 차시에서 선생님과 같이 요 답안에 대한 체크를 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다 하시고 오늘 하는 내용을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차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